비 오는 밤,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근처의 속초소방서 앞에 놓인 대나무 바구니 속에 버려진 작은 진돗개 강아지가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 강아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견된 작은 생명이었다. 김민수 가족이 그를 입양하면서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하지만 이 작은 생존자가 새로운 가정에서 잘 적응하기 시작했을 때 예기치 않은 도전이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위협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을 울리는 실화로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인 강아지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다. 속초의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치는 가운데 소방서장 강지훈은 속초소방서에서 장비 점검을 마쳤다. 4월의 강원도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로 유명했고 오늘 밤의 폭풍은 특히 거셌다. 23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인 그는 늦은 저녁을 동료들과 함께 하려던 찰나 소방서 초인종이 울렸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10시 30분에 초인종이라니 드문 일이야. 그가 중얼거리며 입구로 달려갔다. 무거운 금속 문을 열자 바람이 그를 뒤로 밀칠 뻔했다. 비는 콘크리트 계단을 때렸지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대나무 바구니가 문 앞에 놓여 있었고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바구니를 놓칠 뻔했지만 바람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작은 낑낑 소리를 강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젖은 파란 담요를 걷어내자 8주도 안 된 진돗개 강아지가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서지 않은 귀는 작은 머리에 붙어 있었고 검은색과 황갈색 털은 담요에도 불구하고 흠뻑 젖어 있었다. 안녕, 꼬마야. 강지훈이 부드럽게 말하며 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하게 해주자. 소방서의 동료들, 이수진, 박준호, 신입 소방관 최민재는 강지훈이 예상치 못한 손님을 데려오자 저녁 접시를 내려놓았다. 누가 문 앞에 그냥 두고 갔어요. 강지훈이 설명하자 팀의 구급대원 이수진은 즉시 공급실에서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다. 메모도 정보도 없네요. 이수진이 강아지를 부드럽게 닦으며 말했고 최민재는 플라스틱 상자를 담요로 덮어 임시 침대를 만들었다. 말랐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이고 좀 굶은 것 같아요. 박준호는 여동생이 지역 동물 구조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전화를 걸었다. 은희가 말하길 아침까지 보호소는 문을 안 연대요. 내일 수의사에게 데려갈 수 있지만 오늘 밤은 우리가 돌봐야 해요. 이제 따뜻해진 강아지는 안전한 손길을 느끼며 처음으로 성격을 드러냈다. 이수진의 손을 핥고 수건 끝을 물려고 했다. 아직 푸른 기운이 남아있는 검은 눈은 조심스러움과 희망이 섞인 채 소방관들을 바라보았다. 이름을 뭐로 할까요? 최민재가 미소 지으며 저녁 남은 닭고기를 강아지에게 주었다. 강지훈은 문 옆에 놓인 빈 바구니를 보며 말했다. 오늘 밤은 바구니라고 부르자. 아침이 되자 폭풍은 지나갔고 바구니는 속초소방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임시 침대에서 밤새 잠을 잤고 야간 당직자가 그를 지켜보았다. 놀랍게도 그날 밤 긴급 출동이 없어 평화로운 밤이었다. 박은희가 아침 일찍 펫캐리어와 강아지 용품을 들고 도착했다. 그녀는 진돗개를 전문가의 눈으로 살폈다. 확실히 순종이고 8주 정도 됐네요. 그녀가 이빨과 발을 확인하며 말했다. 마이크로칩은 없는 것 같지만 수의사가 확인할 거예요. 박은희가 바구니를 수의사에게 데려갈 준비를 하자 소방관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강아지는 소방서에 예상치 못한 밝음을 가져왔고 모두가 그에게 헌신적인 가정을 찾길 바랐다. 구조 페이지에 정보를 올릴게요. 박은희가 약속했다. 아무도 찾지 않으면 완벽한 가족을 찾아줄게요. 그 누구도 이 작은 강아지의 앞날과 김민수 가족의 삶을 바꿀 여정을 예측하지 못했다. 속초시 설악동에 위치한 김민수 가정은 토요일 아침치고 조용했다. 보통 한지은은 주간 그림 세션을 준비하고 김태현은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며 커피를 마시며 주말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어제 한지은의 종양 전문의와의 대화로 인해 부부는 무겁게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구조 페이지 또 봐도 될까? 한지은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화학요법으로 머리카락은 잃었지만 정신은 잃지 않았다.
김태현은 태블릿을 건넸다. 몇 달간 한지은은 강아지를 원했지만 김태현은 그녀의 백혈병 치료에 집중하며 미뤄왔다. 하지만 이제 이영수 박사의 낙관적인 소식으로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보는 것만으로는 안 데려오는 거야. 김태현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결심은 약해지고 있었다. 회계사인 그는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좋아했지만 한지은의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은 따뜻함을 주었다. 이거 봐, 한지은이 태블릿을 돌리며 외쳤다. 소방서 앞 바구니에 버려졌대. 사진에는 큰 귀와 영혼이 담긴 눈을 가진 진돗개가 있었다. 설명은 바구니, 임시 이름, 수컷 진돗개, 약 8주, 속초소방서에서 발견. 건강, 백신 접종 완료, 사람과 잘 지냄이었다. 한지은은 몇 달 만에 열정적으로 말했다. 진돗개는 정말 똑똑해.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영수 박사는 치료동물이 한지은의 회복에 좋을 거라고 했다. 만나볼까? 한지은이 희망찬 눈으로 물었다. 3일 후, 박은희는 김민수 가족을 설악동물구조센터로 맞이했다. 작은 집은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의 임시 거처였다. 박은희는 스태프들에게 인기였어요. 박은희가 소파와 장난감이 흩어진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그녀가 강아지를 데려오자 한지은은 기뻐했다. 2주 만에 강아지는 크기가 2배가 되었고 털은 빛났으며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박은희는 한지은 앞에 앉아 발을 그녀 무릎에 올리고 고개를 기울였다. 내가 아픈 걸 아는 거야. 한지은이 놀라며 김태현을 보았다. 날 도우려는 거야? 1시간 동안 김민수 가족과 박은희는 친해졌다. 강아지는 한지은에게 부드럽고 김태현과는 장난스러웠다. 박은희가 돌아왔을 때 김태현은 강아지를 무릎에 두고 바닥에 앉아 있었고 한지은은 입양 서류를 보며 웃었다. 우리가 선택된 것 같아요. 김태현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며 강아지는 만장일치로 종가미로 이름 지어졌다. 그들은 이 작은 생물이 미칠 영향을 예상하지 못했다. 용가미는 김민수 가정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했다. 김태현은 급여, 훈련, 돌봄 스케줄을 만들어 냉장고에 붙였다. 한지은은 가족실에 강아지 침대, 장난감, 훈련 패드를 준비했다. 한지은에게 용가미는 병원과 집에 갇혀있던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며 약한 날에는 조용히 옆에 누웠고 강할 때는 장난감을 가져왔다. 육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한지은이 3주 후 진찰에서 이영수 박사에게 말했다. 내가 피곤하거나 아프기 잘 알아요. 박사는 동물은 미묘한 신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건강 상태를 알아내는 연구도 있죠. 한지은의 정서적 상태는 개선되었다. 아침마다 용가미의 밥을 챙기고 김태현은 물을 채웠다. 함께 앉아 기다려 니리와 같은 명령을 가르쳤다. 김태현에게 용가미는 예상치 못한 휴식을 주었다. 한지은의 진단 이후 그는 완벽하려 노력하며 스트레스를 숨겼다. 용가미와 함께 뒷마당에서 뛰며 웃고 감정을 표현했다. 어느 날 저녁 한지은은 김태현이 용가미를 안고 조용히 우는 모습을 보았다. 용가미는 가만히 앉아 비판 없는 위로를 주었다. 김태현이 눈이 붉은 채로 들어오자 한지은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잘 들어주는 친구지.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치려 하거나 강해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해해줘요. 봄에서 여름으로 용가미는 빠르게 자라며 진돗개의 우아한 힘을 보여주었다. 4개월이 되자 기본 명령을 익히고 복잡한 행동을 배웠다. 김태현은 용가미의 공감 능력에 감탄하며 치료견 자격을 알아보았다. 아침 산책은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되었고 저녁 훈련은 가족 행사가 되었다. 이웃들은 용가미의 진전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세상을 다시 가져다 줬어요. 한지은이 박은희에게 전화로 말했다. 용가미 전에는 병으로 고립된 느낌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애완동물 이야기를 나누죠.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한지은의 종합평가에 대한 걱정이었다. 6개월 치료는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다음 주 테스트는 다음 단계를 결정할 터였다. 하지만 용감이는 정상과 희망의 닻이었다. 그의 일관된 열정과 단순한 기쁨은 현재를 사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앞으로의 도전과 용감이의 시험을 예상하지 못했다. 8월 말, 모든 것이 바뀐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김태현은 회계사무소로 출근했고, 한지은은 수채화와 팟캐스트를 즐겼다. 이제 6개월 된 용감이는 집을 순찰했다. 태현, 용감이가 이상해요. 한지은이 전화로 말했다. 용감이는 거실에서 뻣뻣하게 서서 고개를 기울이고 시선을 맞추지 못했다. 한지은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다친 곳이 있나 봐요. 김태현이 물으며 짐을 챙겼다. 한지은은 용감이를 살폈지만 이상은 없었다. 간식을 줘도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용감이가 쓰러지며 발작을 일으켰다. 다리가 떨리고 턱이 굳었으며 작은 신음소리가 났다. 곽수현 선생님께 전화할게요. 한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발작은 2분 미만이었다. 용감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김태현이 집에 도착했을 때 한지은은 긴급 예약을 잡았다. 곽수현 수의사는 혈액 검사를 지시했다. 발작은 간질, 감염, 독소, 뇌 손상 등 여러 원인이 있어요. 용감이는 관찰 입원되었고 부부는 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심각하면 어쩌죠? 한지은이 물었다. 너 치료처럼 함께 이겨낼 거야? 정보를 기다리자 김태현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곽수현 선생님이 전화로 결과를 말했다. 혈액 수치가 우려스럽고 신경검사에서 증상이 보입니다. 내일 신경센터에 이영수 박사에게 보냈어요. 뇌염일 수 있대요. 한지은이 전화를 끊고 말했다. 예후는 다양해요.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용감이의 건강 싸움을 받아들였다. 강원도 동물신경센터는 최첨단 장비와 임상 분위기를 가졌다. 이영수 박사는 용감이를 살폈다. MRI와 뇌척수액 검사를 해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가능한 원인을 확인하거나 배제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찾는 건가요? 김태현이 물었다. 혈액 검사와 관찰로 과립성 뇌수막내염, GME를 의심해요. 염증성 뇌질환이죠. 임상 용어는 한지은에게 익숙했다. 다른 질환, 다른 종,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는 같았다. 테스트 중 부부는 대기실에 앉았다. 다음 주 내 최종 평가야, 한지은이 말했다. 둘 다 나쁜 소식을 들으면 하루씩 함께 이겨내자. 김태현이 손을 잡았다. 이영수 박사가 돌아와 말했다. MRI에서 뇌 염증이 보이고 GME로 확인됐어요. 원하던 진단은 아니지만 치료 가능해요.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 약물, 정기 이미징 계획을 설명했다. 적극적 치료로 많은 개가 호전돼요. 용감이는 젊고 건강해요. 집으로 돌아가며 한지은은 말했다. 내 암 경험 덕에 이 상황을 더 잘 다룰 수 있어? 의학 용어도 이해했어.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힘든 방법으로 훈련받은 거야. 그날 저녁 용감이의 약 스케줄을 보며 한지은은 자신의 치료에서 배운 개념을 설명했다. 내가 환자가 아닌 전문가가 된 기분이야. 그녀가 말했다. 김태현이 미소 지었다. 넌 항상 환자 이상이었어. 다음 날 한지은과 용감이의 약 시간이 시작되었다. 한지은은 땅콩버터에 약을 숨기는 법을 용감이에게 가르쳤다. 약은 맛없지만 낫게 해줘. 그녀가 말했다. 어지럽거나 피곤해도 괜찮아. 나도 알아. 10월 한지은의 백혈병은 관해 상태였고 집은 축하로 가득 찼다. 하지만 용감이의 상태는 호전도 악화도 없었다. 원하던 진전은 없어요. 이영수 박사가 말했다. 용감이는 가끔 비틀거렸다. 염증이 약간 줄었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추가 치료를 논의하고 싶어요. 새 치료는 자가면역 질환에 쓰이는 화학요법 약물이었다. 부작용이 있어요. 박사가 경고했다. 식욕 감소, 소화 문제, 감염 위험.
하지만 의미 있는 호전을 줄 수 있어요. 저녁, 부부는 결정을 고민했다. 내 진단 때처럼 품질과 부작용을 따져야 해. 한지은이 말했다. 김태현은 잠자는 용가미를 보았다. 우린 그에게 왜 치료로 아픈지 설명할 수 없어. 넌 이해했지만. 다음 날 아침, 용가미가 덜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한지은은 침착하게 발작을 지켜보며 시간을 쟀다. 강한 약이 필요해.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아프더라도 나아질 가치가 있어? 화학요법은 다음 주 시작되었다. 용가미는 무기력과 구토를 겪었다. 한지은은 나쁜 날엔 쉬자, 며 책을 읽어주고 좋은 날엔 에너지를 축하했다. 용가미는 한지은을 보호하며 그림 그릴 때 옆에 앉고 영화 볼 때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둘이 병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같아 김태현이 말했다. 추수감사절, 한지은은 관해를 유지하며 미술관에서 일 시작을 고려했다. 용가미는 염증이 줄고 6주간 발작이 없었다. 치료가 효과를 봤어요. 이영수 박사가 스캔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진전이에요. 그날 밤, 가족은 특별한 저녁과 용가미의 간식을 즐겼다. 용가미가 완전히 회복할까? 김태현이 물었다. 한지은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예측은 안 해. 좋은 날을 축하하고 힘든 날을 함께 이겨내. 크리스마스 3일 전 속초를 강타한 최악의 겨울 폭풍은 전선을 무너뜨리고 도로를 막았다. 비상 발전기는 12시간 정도 버텨 김태현이 거실에 난로를 설치하며 말했다. 전력 복구는 23일 걸릴 거야. 한지은의 약은 냉장이 필요했다. 내가 갈게. 김태현이 위험을 무릅쓰고 준비했다. 넌 용가미와 안전하게 있어? 하지만 용가미는 불안해하며 침실 문 앞에서 짖었다. 왜 그래, 용가마? 김태현이 달랬지만 용가미는 침실을 향했다. 한지은은 따라갔고 폭풍 속에 머물던 친구 윤서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독감 증상이라던 그녀는 숨이 가빴다. 독감 이상이야. 한지은이 담요로 윤서영을 감쌌다. 병원에 데려가야 해. 밖은 나무가 진입로를 막았다. 119에 전화할게. 김태현이 말했지만 신호는 끊겼다. 용가미가 날카롭게 짖으며 뒷문에 섰다. 도움을 구하러 가려는 거야. 한지은이 말했다. 비현실적이야. 김태현이 말했지만 용가미의 의도는 분명했다. 이웃 박씨네. 한지은이 말했다. 캠핑용 위성 전화나 라디오가 있을 거야? 용가미의 목걸이에 비상등과 메모를 달았다. 문을 열자 용가미는 폭풍 속으로 뛰어갔다. 30분은 가장 긴 시간이었다. 윤서영의 상태가 악화되자 그들은 용가미가 도움을 데려오길 바랐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퇴직의사 박영철이 의료 키트를 들고 부인과 용가미가 뒤따랐다. 이 놀라운 개가 우리 집에 와서 떠나지 않았어요. 박영철이 윤서영을 살피며 말했다. 특수 차량으로 구조를 요청했어요. 박영철이 초기 치료를 하며 용가미는 지켰다. 3시간 후 윤서영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의사는 폐렴이 위험했다고 했다. 다음 날 윤서영은 용감이 괜찮아요. 추웠을 텐데 라고 물었다. 괜찮아요. 한지은이 말했다. 박신혜에서 영웅 대접받고 있어. 이영수 박사는 극한 활동과 추위, 스트레스는 신경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라고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윤서영은 퇴원했고 전력과 도로는 복구되었다. 가족은 집에서 용가미와 재회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기적을 일찍 받은 것 같아요. 김태현이 불 옆에 용가미를 보며 말했다. 휴일 후 평가에서 이영수 박사는 놀랐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염증이 크게 줄었어요. 아드레날린, 추위 또는 의학적 미스터리일 수 있어요. 겨울에서 봄으로 한지은과 용가미는 회복했다. 한지은은 미술관에서 풀타임 일을 시작했고 용가미의 약은 줄었다. 대나무 바구니에 버려진 작은 진돗개는 동행 이상을 주었다. 사랑, 용기,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묶는 말 없는 연결의 치유력을 보여주었다.